이슈토론 EJ로 함께합니다. 민주당 전라남도 의회 이명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명석 의원입니다. 네, 국힘 순천시 의원 이세은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시의회 국민의힘 이세은 의원입니다. 네, 오늘 갑작스럽게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 제명 오전에 뉴스가 나와서 이 얘기를 갑자기 집어넣었는데 네. 나는 우리 이세훈 의원이 되게 황망해하면서 방송을 들어올 줄 알았는데 네. 되게 차분하게 들어오셔가지고 네. 야 이제 내공이 깊었나 아니면 미리 예견하고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뉴스 보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이세훈? 우선 뭐 예견은 했었지요. 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윤리위에서 이미 제명 결정이 났었고 맞아요. 최고위원 의결을 지금 이제 오늘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제명이 만약 안 됐다면 그 전에 메시지들이 많이 나왔을 텐데 뭐 메시지 뭐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장동혁 대표 단식한 거 말고는 뭐 기억나는 게 없기 미쳤죠.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뭐 제명 될 거라고 생각은 했고 만약에 제명이 안 된다면 아 정말 이제 보수의 혁신이 되고 쇄신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 오늘 제명 결정은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럼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뭐 민주당 말고 이명석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아니 뭐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제일 야당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그 내란을 겪으면서 이제 개혁과 반성을 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이 이제 결론은 승자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우리 지방선거에서는 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저희한테는 좋지만은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건강한 보수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보수들만 남아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지방선거 얘기를 꺼내셨는데 그러면 뭐 다른 질문을 하다 이것 때문에 질문 다시 드렸는데 그러면 지방선거에서 한동훈 제명한 게 지방선거에서 국힘은 손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예. 왜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구성원들 자체 생각들이 전혀 변함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 전혀 변화 없는 똑같은 생각하는 네. 사람들만 네, 모여 있다. 네, 지방선거를 하면 조금 확장성 있고 그렇죠. 네. 뭘 또 끌어들일 동력이 필요한데 그 동력까지 잘라버렸다. 그러죠. 전국 정당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도층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이 있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 이 체제로는 중도층 흡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예, 저도 오늘 이제 많은 저희 국회의원분들과 뭐 당직자분들 통화했어요? 예, 예, 많이 하셨겠네요. 그리고 오전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이 한동훈 제명 한동훈 제명에 대해서 대표 제명에 대해서 아주 큰 유감을 표명을 했어요. 예. 저희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가 뭐 법대를 나와서 아니면은 뭐 좀 비주얼이 좋아서 저희가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한동훈 대표에게 집중이 되고 또 특히 중도 보수 쪽에서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게 된 계기 자체가 네. 한동훈 대표가 계엄을 정말 목숨을 걸고 막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때 계엄을 막지 않았다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었을 것 같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로 결단을 그때 잘 하신 것 같고 뭐 어찌 보면 우리 보수뿐만이 아니고 보수를 그때 우리 국민 나라를 저는 구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위헌정당을 만약에 주장을 했을 때도 명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한동훈 대표를 날려버렸으니 저는 과연 민주당에서 공격을 했을 때 그거를 이렇게 반론할 수 있는 좀 명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약간 이세훈 의원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이제 현 장동혁 대표 체제 국힘에 관해서는 미련을 거의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사실 이제 뭐 제가 메시지도 내긴 했지만 네. 이제 뭐 기초의원 네. 저희가 이제 정치인인 걸 떠나서 당원으로서 네. 뭐 당원들 손으로 뽑아진 뭐 대표님과 지도부는 제가 정말 존중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되게 쇄신의 목소리를 기다렸었죠. 네. 네, 그런데 쇄신의 목소리는커녕 분열을 해버리니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죠.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어떠한 뭐
상황이 예상이 되신가요? 이제 예상 자체가 안 되고 기대가 좀 많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만약에 강성 지지층이라면은 또 달랐겠죠. 근데 저는 그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보수이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특정 세력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한 정치가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죠. 이제 지방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를 뽑았고 이미 뽑은 상태에서 네.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고 그 기간을 존중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가 첫 시험 때예요. 뭐 네. 이거는 시험 그렇죠. 때라고 할 수 없는 거고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패배한다. 근데 패배의 기준을 또 어떻게 늘릴지 또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처럼 지네 마음대로 자를지 그건 내가 알 수 없지만 예. 아무튼 패배가 모두가 인정하는 정도의 패배가 된다. 그럼 장동혁 당대표가 물러나고 새롭게 변화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좀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예. 말씀드리기는 아니 그러고 그러니까 패배를 지금 만약에 전제한다면 패배를 예. 하게 되면은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죠. 네. 그거는. 보통 우리나라 정치사에는 그래 왔죠. 당 대표가 선거에 대한 책임을 졌죠. 네. 그리고 저는 같은 최고위원도 오늘 네, 같은 최고위원도 네. 한동훈 대표가 사실 한동훈 대표 제명을 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장동혁 대표 지도부가 사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은 제명함으로써 끝난 거니까 뭐 네. 사퇴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이제 이 체제를 우리가 믿는 최고위원과 장동혁 대표는 내가 바라보는 시선으로 가겠다라는 그렇죠. 걸 천명한 거고 네. 그것을 이제 당원 국민들한테 평가받는 게 이제 지방선거가 될 텐데 예. 그러면 아니, 그때까지 그렇고 그러면 현 장동혁 체제는 지방선거까지는 이렇게 해서 갈 수밖에 자기들의 네. 걸로 가는 거죠. 뭐 한동훈 제끼고 이제 우리가 하는 대로 그렇죠. 지방선거 치르겠다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예. 민주당은 지금 덧셈 정치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이해운 어찌 보면은 그 장관 지명체를 하긴 했지만 행보를 보면은 허은하도 됐고 뭐 김상욱도 데려가고 덧셈 정치를 하면서 거의 뭐 중도 보수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있는 어떠한 인물들도 지금 다 내보내고 있는 것 자체가 아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좀 이제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그 장동혁 그 국민의힘 당 대표가 정치 그 경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가 정치 경력이. 경력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대 사안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당의 고문들이나 외부의 인사들의 좀 의견도 좀 받아들이고 고심을 해서 좀 결정을 하면 좋겠는데 본인의 당 대표 때 그 지지층의 의견만 자꾸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네. 이 제명 철회하기까지 저희 친한계 의원님들뿐만이 아니고 제명하니까. 그 친한계 의원님들뿐만이 아니고 뭐 친윤이라고 불렸던 분들 그리고 그 한동훈 대표를 그 옹호하지 않았던 분들까지도 이 제명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그때 많은 메시지를 냈었었거든요. 근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결정이 어떤 났고. 의견들은 다 이제 무시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장동혁 대표 체제는 이대로 가겠다는 거고 네. 그리고 이렇게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거. 그럼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방선거까지는 그냥 지켜봐야 되나? 예, 어떻게? 우선은 저희가 이제 그 제명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제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재입당이 불가하고 그리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회 승인을 이제 받아야지만 다시 입당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사실상 한 전 대표는 6.3 지방선거 그리고 재보궐선거 그리고 다음 총선 대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나가신다면은 이제 무소속으로 나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무소속으로 꼭 나가서 당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때? 지방선거 때? 예. 어디로? 서울시장으로? 아니요, 저는 부산이나 대구 보궐선거, 아, 예,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요렇게 뭐 굳이 이명석 의원이 여기다 훈수를 들 거는 아닌데 입장은 네, 아닌데 네. 한번 그냥 보시면 아니 이제 어떻게? 지금 선택지가 오늘 그 한동훈 전 대표 이제 제명 당하고 나서 그 저 언론 브리핑 할 때 보니까 I'll be back 하셨어요. 돌아온다고. 네. 근데 이제 아마 그렇게 돌아오시려면 이제 방금 이세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직함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아직까지 한 번도 선거직을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의 뭐 당위성이나 뭐 자리를 좀 그 입증하기 위해서는 뭔가 결과를 보여야 되니까 네. 이번 보궐선거가 있다면 치러지는 곳이 있다면 아마
그 참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이제 참여해서 지금은 제명됐기 때문에 이제 무소속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뭐 좋은 결과 얻었다 그러면 당 지도부가 이제 싹 사퇴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한동훈 체제로 이제 입당이 되겠죠. 그러면서 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예상해 주시는 거죠.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 저는 판을 새로 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럼 입장으로서 창당을 해야 된다는 말씀. 창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어차피 국힘은 뭐 제목에도 했지만 난파선이에요. 그렇죠. 예. 예. 제가 볼 때 이 선을 이 배를 다시 고쳐 세우기는 너무 힘들다. 예. 이미 그러면 뭐 이 배를 고쳐봐야 또 침몰할 것 같은데 새로운 배를 만드는데 근데 그 새로운 배를 만들기 위해서 무소속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그걸 기반을 만든 후에 창당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창당을 하고 보궐선거에 나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 어떤 게 이세훈 의원은 괜찮게 봐요. 저는 총선이 만약에 앞두고 있으면 창당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총선이 같은데. 2년이 넘게 남았으니까. 그렇죠. 3년 그 2년 3년 정도 남았나요? 네. 2년 정도 남았구나. 예, 그렇기 올해 때문에 하고 나면 그렇죠. 예, 네. 2년이죠. 그리고 2년 대선이 반 정도. 있다면은 저는 창당도 고민을 해봐야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사실 저희 또 당에서 창당하신 분들의 또 말로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어떠한 트라우마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잘못해서 사실은 저희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저는 오늘 한동훈 대표의 제명을 보고 도대체 이분을 지지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함께 지지를 할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저희가 왜 나가야 그러니까 됩니까? 저희라고 하는 게 친한계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제 뭐또 네. 지금 107명 중에 친한계 의원 뉴스를 지금 보면 국힘 친한계 의원 16명 지도부 사퇴 요구. 그러니까 107명 중에 1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치고 나오는 게 창당까지 가는 게 좀 무리가 있지 쉽지 않을까? 않죠. 예. 뭐 근데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조국 대표가 네. 창당을 했잖아요. 네. 예. 조국 대표는 선거직으로 뭘 얻은 다음에 창당을 했나?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총선 하기 전에 창당했죠. 예.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조국도 비례대표를 많이 없었으니까. 받았잖아요. 장관만 했었지. 네. 그 선거직으로 뭘 얻은 다음에 창당한 게 아니잖아요. 네, 예. 총선 전에 창당했다. 그럼 뭐 한동훈이 지금 창당 안 하면 조국보다도 못한 거죠.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조국보다 더 그 뭐냐 사태를 깨치고 나가는 힘이 없는 거지. 근데 아니요. 이제 좀 조국 혁신당 대표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약간 입장이 다른 게 예. 현재 조국 그 당 대표는 이게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싹 받았었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이게 당내의 싸움이거든요. 당내에서 밀린 거기 때문에 입장이 전혀 다르죠. 그렇죠. 약간 예. 그래서 조국 대표는 뭔가 희생양 같은 그렇죠. 느낌이 예. 있는 건데 한동훈은 당내에서 소수파의 그렇죠. 개념이 예. 좀 있는 거구나. 예. 그래서 전국적인 지지를. 근데 이세훈 의원, 그러니까 친한계 의원으로서 조국은 그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요? 그러니까 창당을 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힘이. 조국이요? 아니 한동훈이셔서. 예. 아니 저희는 창당 자체를 생각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안 하고 있어요. 예. 고민 자체를 안 하고 논의된 적 자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네. 확실히 국힘 사람들 생각은 약간 보수적이긴 하네. 예. 기존 틀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긴 하네요. 예. 아니, 그렇게 고쳐서 쓸 수 보시나요? 있으면 좋은데 고쳐지지를 않는데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젊기 때문에 예. 저희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분들이 사실 많이 함께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한다면은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 고비를 잘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방선거 때 결과를 한번 보죠. 네. 예, 오늘 뭐 요 내용은 여기까지 하죠.